페이지 2, 렛츠고. 자, 방점. 다음 페이지 방점 보겠습니다. 방점. 방점. 이 녀석은 무엇일까? 45분 스타트. 자, 방점은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 성조를 나타내는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소리의 높낮이. 자, 밑줄 쳐주시고, 소리의 높낮이. 자, 소리의 높낮이는 무슨 요소에 해당돼, 얘들아? 운의 요소에 해당되니? 음소에 해당되니? 그렇지, 음소라고 적어줘. 음소. 자, 소리의 높낮이에 따른 방점 표기를 달리했다. 자, 봐봐.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이제 표기법의 차이점인데, 우리가 이제 방점을 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표기법부터 먼저 털고 오자고. 자, 표기법에 대한 이해부터 보자. 자, 중세국어 표기의 대원칙은 이어적기, 연철표기야. 연철표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면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적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세국어 표기의 대원칙 옆에다가 어떻게 적어주냐면,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같았다? 그렇지, 표기하고 무엇이 같았다? 발음하고 같았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현대국어는 표기하고 발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음운의 변동이라는 표기에 따라 달라지는 발음의 규칙들을 배우잖아. 근데 중세국어는 모든 표기를 읽을 수가 있었고, 그대로 읽을 수가 있었고,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소리 난 대로 적었고, 적는 대로 소리를 낼 수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 표기에는 항상 발음에 관련된 모든 발음 값들이 다 표기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야. 소리의 높낮이 이런 것들도 어때? 발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요인들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발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다 표기에 반영이 됐어. 현대국어는 안 그렇잖아, 맞지?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 눈이라는 발음이 실제 짧게 발음되는 눈도 있지만, 자, 길게 발음되는 눈이 있어. 이렇게 장음기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음 기호를 보지 않으면 해당 눈을, 맞지? 사람의 눈인지 하늘에서 내린 눈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 이 표기만 보고서는. 근데 중세국어는 표기만 보고서도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할 수가 있었어. 왜냐면 발음에 관련된 모든 요소가 표기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자, 그러한 중세국어에서 표기하고 발음이 같은 그 원칙들을 무슨 적기라고 해? 이어적기라고 해. 자, 16세기에서는 이어적기랑 끊어적기가 동시에 나타났고, 자, 그리고 17세기에서 19세기는 근대국어 시기라고 적어줘. 근대국어. 자,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표기에 무엇이 나타났다. 자, 여기에 밑줄 쳐주시고 혼란이라고 적어줘. 혼란. 자, 끊어적기,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에 밑줄 쳐주고 혼란이라고 적어줘. 혼란. 카오스, 케이아스. 오케이? 자,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제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제 끊어적기가 보편화가 되었지. 자, 그럼 표기법 이야기 연습을 해볼까? 자, 일단은 체언하고 조사를 이어적게 한다는 것은, 자, 어때? 여는 표기를 그대로 표기에 반영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다, 라, 레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끊어적기로 하면 어떻게 적어줘? 그렇지. 바, 랄, 플러스 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근데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났던 거듭적기, 중철은 뭐냐면 이 이어적기랑 끊어적기를 동시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은 끊어적기로 적어주고 뒷부분은 어때? 끊어적기로 이어적기로 적어주고 다를 래 이런 식으로 적어준 게 거듭적기였어. 됐어? 자, 밑에 거 한번 적어볼래? 그러면 자, 적었으면은 칠판하고 비교해보고 이해 가니?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겠어?
거듭적기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순간 헷갈릴 수는 있거든.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돼, 얘들아. 거듭적기만. 자, 근대국어 시계에서 나타났던 예외적인 표기법 중에 하나야. 자, 됐어? 자, 다시 올라가 보자. 자, 자, 방점 보자, 방점. 자,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 성조를 나타내는 규정을 이제 방점이라고 하는데, 자,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방점 표기를 달리했다. 자, 16세기 소멸했으며, 여기서 형광펜. 상성은 장음의 형태로 현대에 남아있다. 이 부분 형광펜 쳐주시고. 자, 일단 방점이라는 것은 글자 왼편에 이제 점을 적어가지고, 점의 개수에 따라서, 자, 소리의 발음의 값을 달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평성은, 자, 방점이 없이, 그냥 방점이 없이 그대로 표기하는 거. 상성은 왼쪽에 한 점을 적는 거야. 상성. 이렇게. 점 하나를. 자, 거성은 점 하나. 자, 상성은 점 두 개를 찍는 거야. 이렇게. 자,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방점이 없이 표기되는 글자는 그 평성으로서 어떻게 발음했어? 배. 자, 방점이 하나 적혀 있어. 그럼 높은 소리로 배 이렇게. 자, 근데 점이 두 개 찍혀 있어. 그러면 상성으로 낮다가 높은 소리. 자, 소리 값이 몇 개야? 두 개야. 그래서 배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야. 배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자, 이 중에서 이 상성이 현대국어에 장음으로 남아있다라고 하잖아.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소리값이 기본적으로 어때? 낮다가 높은 소리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국어에 장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남아있을 수밖에. 자, 됐니? 자, 그렇다면 이 방점은 사실상 이제 그 선생님, 그럼 방점은 해당 소리들을 이렇게 높거나 낮은 소리로만 발음하는 데만 사용이 됐나요? 아니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방점은 동음이어의 뜻을 구분하는 데 사용이 됐다라는 거야. 됐어? 먹는 배, 사람의 배, 타는 배. 맞지? 동음이어는 자, 그 중세국어 시계에는 이러한 식의 방점의 개수를 달리하여 뜻 구별을 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방점을 무슨 요소로 볼 수가 있어? 그렇지. 그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볼 수 있다? 방점을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음소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지금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이 방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맞지? 소리 값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이 방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당 표기의 뜻도 달라졌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점들은 이 방점의 유무에 따라서 이 단어의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그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는 운소와 음소 중에서 맞지?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하잖아. 음소. 맞자? 근데 이건 음소가 아니라 방점을 음소가 아닌 운소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운소. 됐어? 음소의 요소가 아닌 운소. 맞아? 자, 현대국어의 운소에 대응되는 요소가 뭔데? 소리의 길이인 장음에 해당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음운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음운으로 볼 수가 있지. 음소로는 볼 수 없지만 운소와 음운으로는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음운이 운소와 운소를 포함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해됐니? 헷갈리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둬야 돼. 이런 것들이 긴 지문에서 이제 제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차원적인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구분이 연결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놔야 돼. 평상시에. 알겠어? 그게 긴 지문 문법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이야. 자, 그리고 이제 입성 보자. 입성은 방점이 없거나 한 개나 두 개인 것을 말하는데
자, 입성은 자, 무엇을 말하는 거야? 빨리 그치는 소리를 말해. 자, 밑에 적어주자. 자, 입성은 방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기역, 디귿, 시옷, 비읍을 받침으로 갖는 소리들을 말해. 알겠어? 방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기역, 디귿, 시옷, 비읍을 받침으로 가지는 소리를 입성이라고 본다. Understand? 오케이. 두 번째, 입성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느냐? 빨리 닫히는 소리로 어떻게 했다? 발음을 했다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 박 어떻게 발음했어? 박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끊어지는 발음으로 박 이렇게 박 닷 삿 밥 이런 식으로 맞죠? 해당 자음을 받침으로 가지고 온 소리는 자, 그 방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입성으로 분류되면서 짧게 발음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 박도 어때? 그냥 박도 있을 것이고, 자, 어때? 방점이 하나 있는 박도 있을 것이고, 방점이 두 개 있는 박도 있을 것이야. 그럴 수 있겠지. 이 말은 뭐냐면 입성과 방점은 독립변수였다는 거야.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야. 됐어? 자, 이렇게 평점이란다. 방점이 없이 표기되는 입성을 평성계 입성이라고 했고요. 방점이 하나 있는 입성을 거성계 입성, 방점이 두 개 있는 것을 상성계 입성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방점과 입성은 서로 무슨 요소였다? 독립적인 그 음운 요소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스탠다드합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쉽지? Easy. 오케이? Very easy. 됐어요? 아, 오늘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뒷심이 좀 딸리네. 애들이 막 과자 같은 거 막 갖다 줘가지고 계속 그거 먹느라. 자, 표기법 했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좋아요. 자, 속도는 지금 뭐야?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 이건 왜 여기가 또 있어? 자,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는 오케이. 요거는 아까 전에 했죠? 아까 전에 했으니까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종성 받침의 표기법부터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종성 받침의 표기법. 제가 이 중세국어 교재를 리뉴얼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맞죠? 리뉴얼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봅시다. 종성 받침의 표기법을 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맞지? 자, 종성, 부용, 초성은, 자, 형태소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아. 종성 끊어주고, 부용 끊어주고, 초성 끊어주고. 자, 종성이라는 것은 그 음문의 음절의 받침을 의미하지, 얘들아. 받침. 자, 여기서 부용이라는 말만 알면 되겠지. 부용. 자, 부용이 뭐냐면 다시 사용한다 라는 뜻이야. 다시 사용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 세종대왕과 정인지 및 학자들이 열심히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이체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자음을 만들었지. 맞아? 자음을 만들었어, 열심히. 그 다음에 모음도 만들었어. 합용과 그 상형과 합용의 원리, 상형의 원리, 그 다음에 합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모음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받침에 해당되는 자음을 다시 만들려고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야, 받침을 또 뭐하러 만들어? 종성은 다시 사용해라. 뭐? 초성에서 썼던 것을 다시 사용해라
라고 이제 먼저 정했던 게 바로 종성부용 초성인 거야. 그러니까 종성부용 초성은 사실 받침의 표기 원리라기보다는, 맞지? 받침의 표기 원리라기보다는 종성의 글자를 만드는 종성의 제작 원리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어때? 정확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종성에 해당되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종성부용 초성이다. 그렇지. 초성에서 쓰였던 것을 그냥 종성에 다시 씀으로써 종성에 해당되는 글자를 뭐 다시 만들지 않았다라는, 자, 그 원칙이야. 자, 이 원칙에 따라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극 초반에는 이러한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제작 원칙에 따라서 모든 받침 표기가 어디에 올 수가 있었어? 받침에 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기역부터 여린이역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용비어천가를 보면 곧 좋고라는 표기를 보면은 어때? 지읒 받침, 맞지? 지읒 받침이 이렇게 받침의 표기로 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 근데 실제로 모든 자음들을 받침 표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중세국어는 모든 표기를 발음할 수가 있었어야 돼. 맞지? 발음의 원칙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표기할 수 있는 건 발음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자음들을 받침에 넣고 발음을 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들이 몇 가지로, 이 8가지로 제약이 된다라는 사실을 얼마 안 가서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 종성부용 초성은 얼마 안 가서 무엇으로 바뀌게 된다? 팔종성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이 팔종성법에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녀석들은 바로 이 시옷과 여린 이응이야. 아니, 시옷과 예디응이야. 시옷과 예디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선시대나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나 발음상의 메커니즘은 엄청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사용되는 7개의 자음값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 다만 어떠한 차이가 있다? 그렇지. 자, 시옷은 어때? 시옷은 별도의 발음값이 존재했다는 게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모세 발음과 그리고 무슨 발음? 모세 발음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됐니? 자, 그리고 이제 17, 19세기 근대국어로 오면서 팔종성법은 7종성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무엇이 빠졌어? 디귿이 빠지고 예디응이 뭘로 바뀌었어? 그냥 후음인 이응으로 바뀌었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자, 여기서 시옷 별표, 시옷 동그라미 별표. 시옷 동그라미 별표라는 건 뭐냐면, 잘 봐봐. 중세국어에서는 표기하고 발음에 불일치가 나타났던 자음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동그라미 친 시옷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대국어 시기에는 시옷 받침을 표기의 받침으로 사용했지만 실제로 시옷 받침은 무엇으로 발음이 됐다? 디귿으로 발음이 됐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실제 중세국어에서 옷이라는 표기는 실제 무엇으로 발음이 됐다? 그렇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디귿으로 발음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세국어는 이 시옷을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디귿으로 발음했다는 점에서 무엇과 무엇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표기와 발음의 무슨 일치? 불일치가 나타났다라는 게 이 시옷 받침에 관련된 내용이야. 알겠니? 요즘 내 모든 체력을 다 갖다 쓰고 있는데 선생님 너무 징징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7시에 출근하거든요. 7시에 출근해요. 7시에 출근해서 보통 11시, 12시 때 퇴근하는데 그 사이에 수업 준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체력을 다 갖다 막 영혼까지 갖다 쓰고 있거든. 그래서 6편 끝나면은
6편 끝나면 6편 그 주에 토요일 아마 휴강할 것 같아요. 맞죠? 휴강하고 저 그냥 그 잠수 탈 거야. 휴강하고 한 3일 잠수 탈 거야. 저희 호텔 가가지고 맞죠? 호텔 가가지고 룸서비스 시켜 먹으면서 맞죠? 그 3일 동안 틀어박혀 있을 거야. 잠만 잘 거야. 자, 용언을 갈아야겠어.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자, 20세기 오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됐죠? 다시 표기법은 종성부용 초성의 표기법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국어에서 받침 표기에 제약이 있어 없어? 제약은 없지. 맞아? 제약은 사라졌다는 거야. 받침 표기 제약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사라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가 생겼다는 거야? 그렇지. 의문의 변동이 생겼다는 거야. 됐어? 현대국어 오면서 받침 표기에 대한 제약은 사라졌어. 왜냐면 근대국어 시기까지는 어때? 근대국어 시기까지는 표기하고 발음이 같은 원칙이었는데 이제 현대국어 오면서 표기하고 발음이 달라지게 되는 맞죠? 자,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국어사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표기값에 대한 발음 그 규칙은 제약이 없어졌고 맞지? 발음 표기의 규칙은 제약이 없어졌고 자, 대신에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의 변동 규칙이 생김으로써 자, 우리가 알게 되는 현대 국어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킬링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맞죠? 종성부형 초성의 현대국 중세국어 표기와 현대국어 표기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은 자, 일단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자, 종성 표기에 제약이 없었다라는 점은 공통점이야. 하지만 차이점은 뭘까? 차이점은 뭐냐면 중세국어의 종성부형 초성은 자, 발음이 되는 종성부형 초성이었고 현대국어에서의 종성부형 초성은 실제 어때? 발음이 되지 않는 그냥 표기상에 나타났던 종성부형 초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발음값에서도 반영이 됐던 종성부형 초성이고 현대국어에서의 종성부형 초성은 그냥 표기에서만 나타나는 종성부형 초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근대국어 7종성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시옷과 디귿과 같은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 그것에 관련된 거라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넘어가도 되겠지? 넘어가자. 자, 좋아. 오, 나쁘지 않아, 속도. 자, 일단 문법 형태소예요. 자, 이게 이제 메인이죠. 문법 형태소. 자, 요게 이제 중세국어의 메인이다. 자, 주격조사 공부하고,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관형격조사 공부하고, 부사격조사 여러 가지가 있죠. 부사격조사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부사격조사 공부하고, 보조사 좀 공부하고, 자, 혹격조사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미 좀 공부하고, 명사 파생 접사랑 구분하고, 선어말 어미 좀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상대적 표현 배우고, 시간 표현 배우고, 자, 선어말 어미 오 배우고, 우문문 배우고, 이러면, 얼마 안 생각보다 많구나. 야, 오늘 안으로 못 끝내겠지, 얘들아. 다음 주도 해야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 오늘 내일 끝낼 수는 있어. 맞지? 끝내는 거야. 뭐 끝내는 거지. 맞지? 너희들 뭐 표정 안 보고 그냥 난 칠판 막 바라보면서 그냥 따다다다닥 해버리면 끝낼 수야 있겠지. 근데 그렇게 끝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 자, 일단은 오늘 욕심 부리지 말고, 맞죠? 자, 그래서 재영아, 지금 컨디션이 지금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추워? 그래? 좀 꺼줄게. 어쩐지 얘가 그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얼고 있는 거였구나. 어디 갔어? 뭐야, 내 숨긴 거 아닌데? 응? 어딨어? 리모컨? 뭐야, 여기 있다. 응, 껐어. 응.
자, 여러 번 눌러가지고 껐다 켰다 해가지고 끈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껐어. 그렇게 치졸한 사람 아니야. 알겠어? 자, 일단 현대국어의 주격조사 보자. 현대국어의 주격조사 뭐 있어? 의문론적 이형태인 이하고 가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높임의 주격조사인 깨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단체 주격조사인 에서가 있어. 맞지? 늘 현대국어 주격조사에서 에서는 부사격조사 에서랑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지. 자, 확인 한번 해볼까? 학교에서 급식을 줬다. 주격조사야, 부사격조사야? 주격조사지. 맞지? 서술어를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했어. 자,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여기서 학교에서는 부사격조사야. 맞지? 공부를 한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뭐 생략된 주어일 거니까. 이해되지? 자, 이가 깨서 에서와 대응되는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모음이, 영형태 세 가지가 있지. 자, 어렵지 않을 거야. 이거는 학교에서도 좀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는 현대국어의 이에 대응되는 녀석이에요. 맞죠? 받침으로 끝난 체언 뒤에 이제 이가 쓰였는데, 받침으로 끝난 체언 뒤에 이가 쓰이면 이 받침은 해당 그 주격조사에 어떻게 되었다? 연음이 돼서 표기가 되었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자, 주격조사 2는 항상 연음만 잘 고려해 주시면 돼요. 연음. 알겠어? 연음을 고려해 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한자어에서는 연음이 되지 않았어. 자, 한자어는 연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자어 표기 있지. 동국정음식 한자어 표기. 동국정음식 한자어 표기와 그 한글 표기는 어떻게 되지 않았다? 서로 섞이지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이하고 모음이하고 영형태. 이거 구분하는 문제. 최근 수능에도 나왔죠. 맞나요? 자, 일단 모음 이를 봅시다.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온 뒤.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온 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형태랑 같은 세트로 봐야 되는데, 반대로 영형태는 아무 형태소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주격조사로. 주격조사로 아무 형태소도 오지 않았지만 주격조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했던 게 바로 영형태인데, 자, 영형태는 주격조사가 오지 않았지만 주격조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야. 맞지? 자, 표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해석은 했던 형태소가 바로 영형태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영형태는 중세국어상으로는 표기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그 중세국어가 대응되는 현대어 해석을 보면은 해석은 어때? 해석값은 남아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영형태를 보면은, 자, 이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난 체언 뒤에서 쓰였다라는 거야. 맞지? 이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난 체언 뒤. 자, 반모음 이로 끝난 체언 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반모음 이로 끝났던 어때? 이중모음 네 가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 맞지? 그 이중모음 네 가지 뭐 있었어? 이중모음 네 가지. 에, 왜, 위. 맞아? 어이, 아이, 오이, 우이는 반모음 이로 끝난 반모음 이로 끝난 모음이었지. 맞아? 이 해당 이중모음들을 무슨 모음으로 끝난 것으로 취급을 해야 돼? 반모음 이로 끝난 그 의문으로 취급을 해서 어떻게 이 그 해당 문법 형태소의 처리값을 가져간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봐봐, 새라는 체어는 어때? 이거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새는 이 이런 이중 모음이었기 때문에 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때? 문법 형태소가 영형태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썼어? 새 이렇게만 썼다고. 근데 해석은 어때? 새가 이렇게 됐다고. 이해됐니? 자, 나머지 것들 한번 해봐. 자, 샤프로 한번 해봐. 자, 조심해야 돼. 부티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는 이중모음으로서 이어잖아. 맞지? 반모음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반모음이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모음 기준값으로 자, 이렇게 그 결정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반모음이만 포함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영형태를 가져가는 게 아니야. 반모음이로 끝나야지 영형태를 사용한다는 거야. 알았어?
재수 수강료 더럽게 비싸다. 자 보자. 자 부텨부터부터 부텨. 자 부텨는 어때? 받침이 없으면서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모음 2가 왔고, 자 모음 2가 왔으면 선행체언의 모음과 합쳐져서 쓰인다라고 되었죠. 그래서 부태 이렇게 적었어. 맞지? 자 근데 선행체언의 모음과 결합해서 쓰긴 했지만 이 혀의 발음은 어떻게 발음됐냐면, 이 혀의 발음은 혀 2로 발음을 했어. 즉 이 모음이 있잖아. 이 모음이는 표기상 결합되어 있어도 발음상으로는 구분이 되었다라는 거야. 알겠어? 표기상으로는 결합되어 있어도 발음상으로는, 자 주격조사 이는 무조건 구분돼서 발음이 되었다. 자 그리고 또 시조는 어때? 시조는 5로 끝났으니까 얘도 모음 2가 왔겠지. 근데 뭐야? 얘는 위에 거와는 다르게 한자어지. 한자어기 때문에 어떻게 적었어? 시조이 이렇게. 자 시죄 이렇게 표기한 게 아니라 시조이 해가지고 이를 별도로 표기했어. 한자어기 때문에. 이해했어? 자 그리고 말씀은 어때? 그 선행체언이 받침이 있지. 2가 왔어. 그래서 2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는 표기, 이어적기를 해야 된다고. 말싸미 이렇게 이어적기 했다고. 됐어? 자 아기는 어때? 이 모음으로 끝났지. 그러니까 어때? 영형태 그대로 아기 이렇게 적었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미음. 자 받침으로 끝났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적어줘? 이어적기니까 세미 이렇게 적었죠. 됐어요? 빰빰. 자 높임 명사 뒤에서는 주격조사 깨서가 쓰였다. 이거 깨서만 형광펜 쳐주시고, 자 높임의 대사 그 주격조사는 깨서가 있었다. 끼서. 자 밑에 킬링 포인트는 이미 설명을 했죠. 새는 왜 반모음으로 끝나는 걸로 취급했을까? 애는 어떻게 취급했다? 이 이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됐어? 시험시험 하자. 인생 뭐 있냐? 맞지? 시험시험 하자. 다음 주도 하자. 사실 이번 주에 빡세게 하고 다음 주에 좀 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쉬어서 뭐 하냐? 맞지? 그래도 재수반 그 담임반 남자애들이 그래도 얘 새끼들이 맞춤 제작 케이크 해가지고 줘가지고, 맞죠? 새끼들 미워할 수가 없어. 아무튼 자 봅시다. 목적격 조사 볼게요. 목적격 조사 어렵지 않아요. 자 목적격 조사는 아래와 을과 그냥을 그 다음에 아래와 을과 그냥을 요거를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 구분을 해줬어야 됐고, 자 그리고 아래와 을과 그냥을은 이제 모음 조화에 따라서, 맞죠? 모음 조화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모음으로 끝난 일부 체언디에서 사용이 됐는데 무슨 사용? 수의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수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규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규칙성이 없었어. 맞지?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보면 돼. 그러니까 리을을 어느 상황에 쓸 수 있느냐를 물어보진 않고, 리을이 쓰였을 때 이 리을이 무슨 형태소냐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자, 리을은 언제 쓰였냐면 하나비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비에 목적격 조사로 리을이 결합했으면 하나빌 이렇게 표기를 했고, 자 이거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거야. 됐어? 자 나머지 이제 모음 조화를 고려해 가지고, 맞지? 한번 해보세요. 자 해당 체온들 꼼꼼하게 보시면서, 맞죠? 자 목적격 조사 연결해 가지고 표기한 다음에 연음까지 고려할 수 있으면 연음까지 고려해 가지고 표기값 완성해 보세요. 시작.
자, 봅시다. 자, 사람, 아래야 을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양성모음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적어야 될 거고요. 사람을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받침이 없으니까 양성모음이니까 아래야를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울 받침이 있죠? 그럼 위에 거 적어야 되는데 우 음성 모음이죠. 그러니까 을을 적어줘야 되겠죠. 을. 이어적기 적어주면 되면 이어적기까지 고려하면 거울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거울을 맞죠? 뼈 받침이 없죠? 여모음이니까 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면 뼈를 이렇게 적어주면 됐죠. 됐나요? 뭐 제가 실수한 거 있나요? 그런 게 있을 리 없어. 근데 나 이번 오모 보면서 오모 보면서 나도 하나 틀렸잖아. 그 뭐냐면 그 3월 모의고사 있잖아. 그 3월 모의고사 그 풀었을 때는 72분 정도 걸렸거든요. 엄매 이제 제가 걸렸다는 기준은 엄매, 화작, 공통 과목까지 다 풀었을 때 그 기준인데 72분 정도 풀었는데 그 3월은 다 맞았어요. 3월은 다 맞았는데 이제 이번에 5번 보면서 애들이랑 같이 풀었어. 애들이랑 같이 풀었는데 저는 이제 42분 걸렸어요. 이번에 5번 42분 걸렸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5번은 현대시 하나 틀렸어요. 현대시. 그 현대시 한 문제 틀려가지고 애들이 엄청 놀려가지고 쪽팔리더라고. 맞지? 야, 두 문제 틀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1등급 안 나올 뻔했어. 진짜. 그 문제 안 보고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맞지? 작품 안 보고 작품 안 보고 대충 찍었는데 틀리더라고. 자, 아무튼간에 자, 서술격 조사 현대국어 2다. 자, 보면은 예시 연결하기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 주격 조사랑 좀 비슷해요. 주격 조사. 자, 주격 조사랑 좀 비슷해가지고 주격 조사랑 그 쓰이는 양상 이렇게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음 뒤에는 이라가 쓰였고요. 자, 근데 잘 봐봐. 서술격 조사는 이다잖아. 근데 중세국어에서 서술격 조사의 기본형은 라로 끝나죠. 라로 끝나는 게 특징인데 잘 보세요. 이건 밑에 것부터 봅시다. 자, 밑에 것부터 보자. 이다 활용의 특징 있지. 이다 활용의 특징. 자,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의 특징은 뭐냐면 서술격 조사 이 뒤에 나오는 어미의 첫소리 디귿은 무조건 리을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이 다잖아. 원래 이 다잖아. 이 뒤에 나오는 디귿으로 시작되는 그 어미의 첫소리는 무조건 리을로 바꾸기 때문에 어미의 기본형이 그 서술격 조사의 기본형이 이 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라로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표기상은 라로 표기가 되지만 해석은 뭘로 해야 된다는 거야? 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야.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자, 후행하는 어미의 첫소리 기억을 탈락시키는 자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행하는 어미의 첫소리 오를 로로 바꾸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심화 포인트입니다. 이거 두 개는 심화 포인트예요. 심화 포인트.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는 아주 기본 포인트인데 이 기본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다 틀립니다. 알겠어? 불휘라 해가지고 이거를 뭐 뿌리라 해가지고 무슨 뭐 명령형 어미로 해석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것만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주격조사랑 쓰임새가 똑같아. 맞지? 한번 해볼까? 자, 이건 나랑 같이 해보자. 자, 치는 니이라. 자, 니로 끝났어. 니로 끝났다고. 니는 뭐로 끝난 거야? 이모음으로 끝났죠. 이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영형태 라로 봅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서술격조사 이가 실현되지 않고 종결어민 다만 실현되는 건데 다 대신에 라만 실현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뒤에 것만 적어줘. 치는 뭐다? 니라.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다로 해석을 해주는 게 포인트. 자,
자, 장수할 때 소자죠. 소는 바는 뭐야? 이 이외의 모음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적어줘? 이라라고 적어줘. 이라. 오케이? 두 번째 거를 적어준다고. 두 번째 거에 그 모음이도 어때? 선행체형과 결합해서 썼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주는 거야? 베라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베라. 됐어? 그러니까 이 모음이는 선행체형과 무조건 결합해서 표기를 해주는 거야. 맞지? 이해되니? 아까 그 주격조사 모음이랑 똑같아.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주격조사 모음이가 선행체형과 결합하더라도 발음값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발음값은 구분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바이로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주격조사이든 그 서술격조사에서 서술격조사 활용해서 나타나는 모음이든 간에 이 모음이는 선행체형과 결합해서 표기는 되지만 발음은 구분해서 됐다라는 사실. (45) 더하기 28 30 35분 7분 남았네요. 7분 안에 끝냅시다. 자 7분 안에 끝냅시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맞죠? 뭐 아득바득 진도 끝내봤자 맞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죠? 행복한 게 제일이죠. 자, 눈은 다락. 자, 기억으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라가 붙어야 되겠죠. 이라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연음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주면 돼? 빨리. 다락이라. 자, 그 다음 모래. 자, 뭐가 써야 돼? 1번, 2번, 3번. 뭐가 써야 돼? 모래는. 뭐 써야 돼? 3번? 확실해? 얼마나 확실해? 상당히? 이 전재산 몰빵해야죠. 이런 것들은. 자, 이라. 이건 라가 써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모래라. 자, 됐나요?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자, 서술격 조사까지 했고요. 자, 관형격 조사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에 2시간 딱 해가지고 2시간 해가지고 나머지 다 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관형격 조사 봅시다. 자, 현대국어에 의해 대응되는 건데, 자, 봅시다. 자, 이것도 학교에서 한 번쯤 배웠었을 것 같아요. 자, 관형격 조사는 의하고 아래하 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옷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은 의하고 아래하 의 같은 경우에는 엔드 조건이야.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돼. 유정명사이면서, 그러니까 얘네 앞에 오는 체언이 유정명사이면서 그리고 해당 체언의 모음조화에 따른 이 형태에 따라서 두 개의 형태소를 취사 선택해 줬어야 돼. 자, 유정명사는 뭔데요, 선생님? 사람하고 동물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옷은 언제 쓰였냐? 높임의 유정명사 뒤. 그러니까 높임의 유정명사는, 자, 높임의 동물은 좀 애매하죠. 높이는 동물 없죠. 그러니까 높이는 사람이겠죠. 맞아요? 근데 높임의 유정명사는 근데 정해져 있어요. 맞죠? 뭐 애매하잖아. 선생님 뭐 그 당상관 이상이면 높임의 대상입니까? 어느 수준부터가 높임의 대상이죠? 애매할 수가 있겠지. 이거는 그냥 딱 그냥 왕 아니면 누구다? 세존 누구냐면 부처예요. 부처. 알겠어? 왕이나 부처 정도만 뭐 높임의 대상이었다. 알겠어? 나머지 양반 찌끄러기들 나와봤자 높임의 대상 될 수가 없었다. 오케이? 왕하고 세존 정도만 높임의 대상. 또는이에요. 또는 뭐 식물이나 무생물. 맞죠? 식물이나 무생물, 사물 이런 것들이 이제 무정명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관형격 조사로 시옷이 쓰였다. 자, 주간지 풀었어? 너 왜 웃어? 너 왜 웃어? 웃을 이유가 없잖아. 첫 번째 걸 풀었다는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 지금
야,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내가 4회차를 나갔는데 첫 번째 거 풀었다는 것은 1회차를 풀었다는 거야? 뭘 했다는 거야? 응? 무슨 소리야? 4회차 나갔어. 이제 5회차 나가. 이제 너희 수업 끝나고 내가 5회차 주간지를 줄 거야, 민서야. 너 혼자만 어디 다른 국어 수업 듣고 왔니? 어? 거의 일부러 안 받아간 것 같은데, 저거. 아, 저 김민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야.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럴 수 있지. 자. 자, 거북부터 보자. 거북은, 자, 항상 기본적인 문제풀이 메커니즘은 이 중세국어와 대응되는 현대국어 해석을 각각 1대1로 밑줄 쳐가면서 이제 봐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보통 문제들을 보면은 중세국어 원문 나오고 중세국어 원문에 특정한 표현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밑줄이 그어져 있을 텐데 그 밑줄에 해당되는 현대국어 해석부터 정확히 핀포인트로 찾아서 밑줄 그어준 다음에 1대1로 비교를 해주면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일단 거북은 거북이죠. 거북이는 이제 무정물이 아니라 유정물인데 높임의 유정물은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뭐가 붙어야 돼? 으나 아래와 으가 붙어야 되는데 음성 모음이니까 그렇지. 으가 붙어야 되지. 그러면 이어적게 하면 어떻게 돼? 거부비 이렇게 적는 거지. 거부비. 자, 그 다음에 부티어 보자. 부티어는 부처로 이제 해석이 되죠. 뭐야 이거 높임의 대상이네. 맞지? 그러면 시옷 적어야 되겠죠. 자, 시옷은 선행체형과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텟 됐죠? 자, 그 다음에 도적은 어때? 뭐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유정물이죠. 유정물이니까 유정명사인 으나 아래와 으로 가야 되겠죠. 양성 모음이니까 아래와 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도자개 이런 식으로 도즈개 이렇게 적었죠. 자, 사슴은 자, 이것도 똑같이 아래와 으가 쓰였죠. 맞나요? 그러면 사스메 이렇게 적었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관역격 조사 아래 모음이만 적어주시고, 자, 이 모음이는 이번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음이가 주격 조사로도 쓰이고 서술격 조사로도 쓰이고 관역격 조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거든요. 모음이 맞아요. 제가 이거 나중에 모음이 한번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찍을 건데, 자, 6평 전에 이번에 아주 좋아요. 뭐가 좋냐면 6월 3일에 뭐가 있어? 대통령 선거가 있어. 쉬는 날이야. 맞지? 그때 재종반 그 친구들 특강 한번 하고 이제 고3 애들 특강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특강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죠? 뭐 다른 학원에서도 뭐 특강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근데 웬만하면 안 할 걸 부담스러워서. 맞아? 전날 특강을 했는데 적중 못하면 어떡해? 개쪽팔리잖아. 맞지? 근데 나는 적중 시킨다 이거야. 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죠. 미움받을 용기. 근데 이거 용기를 내야 돼. 맞지? 자, 일단 내 말, 너의 말. 이거는 소머리, 쇠머리.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쇠고기라고 하잖아. 맞지? 그것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아? 여기서 이는 이제 관용격 조사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소이 머리, 쇠머리 해가지고 소의 고기, 소고기 이것도 쇠고기라고 적는 것도 소의 관용격 조사가 이가 붙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중세국어 교재 그대로 들고 오시고 다음 주에 중세국어 끝낼 겁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 자, 그 교무실로 올라오세요. 교무실로. 알겠죠? 주간지 줄 테니까.